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자한제 9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질병 이어신을 자로 사문인으로 위신이러니 자로 사문인 위신이러니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병 이제 병이 위중하셨다. 질병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것은 병이 위중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런 말 말고 앞에서 유질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증자 유질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병이 심해지신 거예요. 그러자 자로가 공자 제자 자로가 사문인 위신이러니 문인으로 하여금 신하가 되게 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로도 문인이지만 다른 문인들로 하여금 신하가 되게 했다라는 거 할 때 이 신하라는 건 뭐냐면 신하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신하 그러면 임금의 밑에 있는 대부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다 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대부가 이제 그러니까 하위 관료들은 녹봉을 받을 때 돈이나 곡식이나 이런 실물로 받아요. 그런데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실물로 녹봉을 주는 게 아니라 땅을 줍니다. 땅을. 어느 영지를 줘요. 영토를. 그러면 어느 고을을 주면 그 고을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국을 담당하는 책임지는 임금이라면 이 대부는 이 땅의 주인은 아니고 땅을 통치를 하면서 자기 집안을 대표해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하는 신하들을 가신이라고 그래요. 가신. 그러니까 가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대부의 신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논어에 보면 어느 고을에 어느 그 고을의 요런 거를 이제 시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급이라고 하는데 이 시급의 수령 이 시급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관료를 읍제라고 그러는데 읍제가 말하자면 이런 가신들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이런 읍제들을 했죠. 계시라는 대부 집에 속한 어떤 땅들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임금이 세상을 뜨려고 그러면 이제 곧 숨이 넘어갈 때가 되면 이 대부들 중에 어떤 대부들이 그러니까 임금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그런 대표적인 몇몇 신하들이 임금이 임종하는 순간에 그 옆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나 자식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요 대부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는 요 가신들이 그렇게 합니다. 가신들이.
그것이 이제 법도예요. 그런데 선생님 공자가 병이 위급해져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선배급이었던 자로라는 제자가 우리 선생님을 저렇게 그냥 돌아가시게 놔둘 수가 없다. 그리고 예전에 노나라에서 고위 대부도 지내셨고 지금은 대부가 아니지만 그래서 가신이 없지만 그런데 저렇게 그냥 과식에 두실 수가 없다. 그래서 공자의 다른 후배 제자들, 자신의 후배들이죠. 후배 문인들로 하여금 가신이 되게 만들었어요. 요런 구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자들은 신하들이 아닌데 마치 신하들이 자신의 주군인 대부를 그 임종 때 지키는 것처럼 신하들로 삼아서 선생님이 혹여라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절차를 밟게 하려고 그 준비를 한 겁니다. 자로가. 자, 그렇게 되자 나중에 이제 공자가 조금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로가 이렇게 했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왈 구이제라 유지 행사야여 그랬습니다.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 동안 깨어나지를 못하고 한참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이나 되었겠다. 유지 행사야여. 유가 자로의 이름이죠. 자로가 사가 요게 속일사, 사기친다 할 때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행함이요. 거짓을 행함이요. 제자를 가신을 만들어 놨으니까 무신이 나는 가신이 없는데 위 유신, 가신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유신을 만들어 놨으니 오 숙이여 내가 누구를 속일 것이냐. 이게 지금 자로가 한 거지만 결국 내가 속인 셈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속이겠느냐.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을 내가 속이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로가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내가 하늘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꾸지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속이냐. 내가 하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로한테 이제 꾸지람을 하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도 알아요. 자로가 왜 저렇게 했는지.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옆에서 곁을 지키는 가신 하나 없이 저렇게 그냥 소홀하게 가시는 것이 내가 싫었어. 자로가 너무.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장례라도 치르게 된다면 융성하게 치러드리고 싶어서 자로가 저런 거라는 걸 공자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은 알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늘을 속인 것이다 해놓고 그리고 또 자 자로라고 이제 지칭은 안 했지만 생각해봐라. 내가 여기사어 신지수야론 무녕사어 이삼자지 수호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여기 문형 호와 이것이 이제 문형이에요. A 하느니 차라리 피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어 신지수 신하 가신의 손에서 죽느니 내가 이제 죽을 때 가신들이 막 옆에서 막 나를 어떻게 하겠지요? 돌아가시지 말라고도 할 것이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앞에서 내 몸을 만지면서 울 것이고 내 몸을 수습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하겠지요. 근데 그 가신들 손에서 내가 가신들 손에서 죽느니 2, 3자의 손에서
2, 3자가 제자들이에요. 두 선언. 제자들 손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너는 나를 가신들 손에 죽게 저 유명한 저 잘 나가는 대부들처럼 우리 선생님도 폼나게 가신들 손에서 가신들의 임종 때 가신들의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돌아가시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겠으나 가신들 손에 죽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손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왜 그 생각은 못하냐 그겁니다. 나는 가신들 손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 내 제자들 손에서 죽고 싶지. 그 얘기입니다. 내 제자들을 임종 때 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숨을 거두고 싶지. 가신들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겁니다. 그리고 또 여종 부득 대장이나 내가 비록 요 종자는 여기서는 비록 종자입니다. 대장이라는 것은 여기 장례인데 장례. 큰 장례니까 대단한 장례입니다. 아주 막 성대한 장례. 성대한 장례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비록 성대한 장례를 치르지는 못하겠으나 여사어 도로호와 내가 길바닥에서야 죽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신들 손에서 죽으면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제자들 손에서 죽으면 가신들 손에서 죽는 것만큼의 그런 성대한 장례는 못 치르겠지. 그러나 내 제자들이 나를 길바닥에다가 갖다 버리기야 하겠냐? 자기들 성의껏은 하겠지.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설마 길바닥에다 갖다 버리게 하겠냐? 도로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로는 선생님 공자를 정말로 끔찍히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남들한테 이렇게 천시받지 않게 해드리고 싶고 남들이 혹여라도 우리 선생님 무시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고 이 마음이 자로는 엄청나게 강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렇게 무리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공자는 그게 왜 그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로가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네가 조금이라도 나를 조금 생각을 한다면 나를 이해를 한다면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점들도 네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거죠. 내가 누가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숨을 거두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일지 그리고 내가 가신들을 통해서 큰 성대한 장례보다 제자들이 소박하게라도 제자들이 치러주는 장례를 나는 원한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제자인 자공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자공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공은 언어에 뛰어난 제자였고 그 언어에 뛰어난다는 것이 선생님과의 질문과 응답 사이에 답변 사이에 다른 제자들이 짚지 못한 다른 제자들이 질문하지 못한 것들을 질문을 잘합니다. 자공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공 때문에 많은 공자의 속 깊은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유의 하나인데요. 자공왈 유 미옥 어사하니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애둘러서 비유
은유죠. 그러니까 은유의 문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사 그러면 이게 여기에입니다. 여기에 사에 미옥이 아름다운 옥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엄청나게 아름다운 옥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옥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귀한 거니까 아무도 못 보게,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놔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온독이 장저이까? 입니다. 요 독이라는 게 상자에 요 온이라는 게 꽁꽁 숨겨서 장저이까? 그걸 소장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이렇게 귀한 옥이니까 세상에 가장 값비싼 값을 쳐줄 사람을 찾아서 팔아야 되겠습니까? 요게 요 얘기입니다. 선가라는 게 좋은 값입니다. 이 아름다운 옥에 걸맞는 좋은 값을 구하여 그것을 팔아야 하겠습니까? 요건 팔다 합니다. 요건 소장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자면 고지제 그랬습니다. 팔아야지. 그걸 나 혼자 상자 속에 보관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팔아야지. 그런데 나는 아는 대가자 야로라. 값을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이제 팔아야 하냐 보관하느냐의 문제는 공자는 팔아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차이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아니고 요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공의 이 요거하고 공자의 요거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요 글자와 요 글자예요. 구할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공은 좋은 값을 쳐줄 사람을 구해서 그랬죠? 그럼 내가 찾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자,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옥이 있는데 얼마의 값을 쳐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찾아다닌다 그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좋은 값을 쳐줄 사람이 내게 와서 그 옥을 사가겠다고 하기를 나는 기다리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은유예요. 미옥이라는 것이 은유입니다. 자공이 묻고 싶은 것은 뭐였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세상을 구제할. 그게 미옥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에게 그런 재능이 있으세요. 근데 그 재능을 꽁꽁 자기 안에 감춰두고 보관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게 이런 재능이 있으니 나를 써보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만 그런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써야지. 살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팔아야지. 등용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가서 일해야지. 근데 내가 나 써달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 사람이 내게 함께 일해보자고 하기를 기다리지. 이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자는 적극적인 것 같고 대자는 기다리는 거니까 소극적으로 보이죠. 근데 지금 공자의 맥락에서 저 기다리다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읽으면 그건 평면적으로 읽는 것이고 입체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왜 기다리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이 옥을 들고 가서 이거 사주세요 하는 순간 나는 그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벼슬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써주세요 하는 순간 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자가 기다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벼슬을 하는 건 누구 밑에 가서 녹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구제를 하려면 내가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능력을 온전히 임금이 그 당시 논리로 하자면 온전히 임금이 나한테 위임을 해줘야 돼요. 내 말에 절대적 신뢰를 해야 되고 나를 절대적으로 존경해야 되고 내가 하자고 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내가 벼슬을 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임금 비위 맞추려고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얘기는 단순히 소극적이다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서 뭔가를 하려면 임금이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내가 그게 확인이 되어야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이 기다릴 때자가 그냥 맥 놓고 앉아있다.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저 문장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장 보실까요? 자, 욕거 구이 이러시니 선생님이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하셨어요. 구이. 요 구이는 그 당시 중국에서 봤을 때 동 혹은 동북 쪽에 이라고 불리웠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이 이라고 불리웠던 부족들이 당시에 9종류가 있었어요.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노나라, 여기가 제나라, 여기가 공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9개 9개죠. 이렇게 하면 요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동쪽이라고 해서 동이라고도 하고 이게 방향으로 하면 동이이고 부족의 개수로 하면 구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 그 말은 여기서 가서 살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자 호괄 어떤 사람이 그런 공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언이 여지하있고 그랬어요. 요 누자가 좁다라는 뜻도 있고요. 비좁다라는 뜻도 있고 더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지난번에 그 안현 얘기를 할 때 누항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누항. 일단사 일표음으로 제누항 할 때 요 누항을 비좁은 골목, 더러운 골목. 그래서 제가 빈민가라고 보통 해석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루라고 하는 건 비좁고 더럽고 뭐 이제 형편없는 그런 거예요. 루. 근데 이제 그게 생활 환경이 그렇다는 말도 되겠지만 문화적 수준이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누하다, 누추하다. 그러니 비루하고 누추하고 그런데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왜 그런 데를 가서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살다가 거기 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자 거지면 하루지 유리요 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게 주자의 해석이에요. 군자가 거기에 살면 거처하면 무슨 누추함이 비루함이 있으리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군자가 그곳에 가서 살면 그게 다 교화가 돼서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라는 해석이에요. 그럴 때 이 해석의 제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군자가 공자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은 틀렸어요. 공자가 자기 자신을 군자라고 할 리가 없거든요. 주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논어 집주에 근거해서 해석들을 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의 주자의 해석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면자를 니자로 바꾸면 돼요. 군자 거지하니 군자 거지니 하루지 유리요. 군자가 그곳에 살고 있으니 무슨 더러움이 있으리요. 더러움이 무슨 문제가 되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군자는 공자가 아니라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군자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됐지 그 생활 환경이라든가 문화적 수준이라든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다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가 가서 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구의에 가서 선생님이 가서 살고 싶다고 했던 이 이유가 가서 교화시키고 싶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이상하게 되는. 내가 지금 막 중국은 다 해결이 됐으니까 구의에 가가지고 구의를 막 내가 교화를 시키고 싶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저 앞에서도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지요. 뗏목을 타고 바다에 떠서 어디론가 가고 싶다. 아까도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기서 바다를 뗏목 타고 바다에 떠가지고 갈 수 있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일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끊임없이 이 지역을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혼란한 중국하고 달리 그때 당시에 저쪽 지역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공자가 알고 이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지역이 어떤지는 이제 잘 모르고 지금 공자가 처하고 있는 이 중국의 현실이 너무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가 어땠는가는 알 수 없지만 공자가 말하는 이 구이나 이곳은 군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지금 공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